앞서 저희가 보여드린 그림처럼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을 때 어제 저녁에 맨 먼저 일어났던 사람이 바로 이재명, 이젠 당선인이라 해도 되겠죠. 당선인. 그런데 개항을로 자리 옮겨서 당선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항을 지역 구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개항을 지역 구민들께서 바라시는 대로 성실하게 역량을 발휘해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최대한 잘 해내겠습니다. 어쨌든 전체 선거가 예상되었던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국민들의 이 따가운 질책과 또 엄중한 경고를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화면 자막 가리고 이재명 당선인의 얼굴만 보면 이거 선거 진 사람 같아요. 김동연 캠프와 확 다르죠. 그 아하.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이 후보이기도 하지만 당의 이번 선거의 총괄 선대위원장이에요. 아하. 그러면 나 내 지역구에서만 이겼다가 아니라 전체를 봐야 되는데 지금 수도권만 봐도 저 상황에선 당시 이제 경기도도 질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있었고 중요한 거 인천도 졌습니다. 아하. 인천은 대선에서 민주당이 이겼던 지역이죠. 중요한 지역 서울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굉장히 이제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개인으로서 보면 뭐 2006년에 이제 정치권에 들어와서 성남지사, 경기도지사, 대선 후보 드디어 원내까지 입성한 화려한 길을 걸어온 것이지만 앞으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직책을 못했다는 굉장히 뼈아픈 반대론이 지금도 쏟아지고 있고 그 상황을 피해가기 어렵기 때문에 양쪽 모두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보세요. 사실은 언론들은 그랬어요. 이겨도 너끈한 표차로 이겨야 되는데 이 정도 표차를 과연 어떻게 해석하겠느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김수경 교수님. 민주당 내 다른 데도 아니고 민주당 내에서 지금 이재명 당선인에게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면서요 지금. 어저께 이제 출구조사가 저녁 7시 반에 나오자마자 민주당 내 인사들이 SNS에 글을 올려서 이재명만 살고 나머진 다 죽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올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자생 당사, 나만 살고 당은 죽는 이게 당내에서 유행하는 유행어라더니만 지금 국민의 판단은 역시 정확하다. 그게 아니라 당생자사, 당이 살고 내가 죽어야지 된다. 이제 이런 글들을 올렸고요. 또 삼선의 중진 의원이죠.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친구 상처뿐인 영광 축하한다.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것은 본인은 당선됐지만 상처투성이다. 나머진 다 죽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제 이런 식의 비판의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사실 그동안 지방선거를 앞두고 분란을 일으키지 말자. 라는 어떤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할 말이 있어도 하지 못한 의원들이 많았을 것이고 또 팬덤 정치에 너무 기대 있다 보니까 잘못 말했다가는 소위 말해서 좌표를 찍힌다고 하죠. 뭐 문자 메시지 막 이런 것들이 시달리다 보니까 아마 말하지 못했을 텐데 제가 한 가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는 전략공천 위원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불과 한 달 전에 이재명만한 스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삼고초려라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한 달 만에 이재명 후보만 살고 나머지가 죽는 이러한 지방선거 결과를 받아들었더니만 난데없이 상처뿐인 영광이다라고 약간 조롱성의 글을 올렸거든요. 사실 다 같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위원장이 민주당의 반성을 이야기하면서 사과하고 했을 때 그 옆에 서줬던 의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몇 명 없었죠. 뭐 박용진 의원, 조응천 의원 정도만 박지원 위원장의 편을 들어주고 나머지는 당내 분란 일으키지 말라는 식으로 계속 공격했잖아요. 그래놓고 지방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서야 그럴 줄 알았다. 이재명만 살고 당은 다 죽지 않았냐. 당신이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비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모두 다 자중하고 좀 당 내에서 다 이것은 나의 잘못이다. 이러한 불리한 선거 구도를 만든 것은 어떤 특정 후보뿐만 아니라 민주당 모두에게 있다라는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더 보태서 이낙연 전 대표도 뭐 이런 또 일가를 했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책임지지 않고 남을 탓하며 국민 일반의 상식을 행동으로 거부했다. 대통령 선거를 치고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방선거를 치르다 또 패배했다. 책임지지 않고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마도 국민들께 가장 질리는 정치 행태일 것이다. 민주당은 그 짓을 계속했다. 이거 제 표현 아니에요. 이낙연 전 대표 표현입니다. 민주당은 그 짓을 계속했다. 그러니 국민의 인내가 한계를 넘게 됐다. 특히 광주 투표율 37.7%는 현재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탄핵이었다. 배 소장님, 이낙연 전 대표 저 얘기 진짜 세요. 셉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이낙연 전 대표가 전 총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2006년입니다. 완전히 민주당이 참패를 했을 때 열린민주당은 여당인데 전북지사 한 곳이었어요. 김한주 전 지사. 그러니까 사실상 당이 거의 폭망하는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겠냐. 왜냐하면 위기감이 있거든요. 본인도 당이 건재해야 한 번 더 재기를 해본다든지 시도를 해본다든지 가능할 텐데 사실상 인물의 당의 기반인 이 정치적인 플랫폼 자체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 이 위기감이 정말 이 정도까지 이낙연 전 대표가 세게 말해 굉장히 신중한 분이 우리가 이런 것은 심착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거침없이 발언한 거예요. 그러네요. 예. 민주당 내 쓴소리 그룹 여러분 그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언론들 표현 조금 박해, 조응천, 금태섭, 박용진, 김혜영. 근데 그중에 4인방 중에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은 탈당했잖아요. 이제 조응천, 박용진, 김혜영 세 사람 남아있는데 이 세 사람이 죄다 쓴소리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출마 그 자체 내지 그다음에 개항을 출마도 일정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뭐 이런 결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하지 마라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거기다 총괄선대위원장까지 맡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취지는 네. 뭐 별로 자기 선거 신경 안 써도 되는 지역으로 가서 그렇죠. 발목 인천. 잡힌 데다가 오히려 예. 비대위원 전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지원 유세하는 그런 예. 형국까지 몰렸지 않습니까? 예. 저는 회초리가 아니라 야구방망이로 맞았다 이런 느낌이에요. 대통령 선거에서도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는데 젖잘싸였다 이러면서 그 국민들의 어떤 질책과 평가를 회피했다고 저는 봐요. 이재명 후과는 결과 없었다고 보세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안 됐고 오히려 개항에 발이 묶이고 당의 지도부들이 이제 개항으로 찾아가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조박해 중에 조응천, 박용진 의원 얘기 들려드렸고 나머지 한 인물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 이런 발언을 했대요. 저희가 이제 그래픽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재명 위원장이 뭐 지금은 당선인 됐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했으니까 이재명 위원장이 8월 전당대회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여기서 개인적인 의견은 제 얘기 아니에요. 김혜영 전 최고위원 말하는 거고 이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여러 형사적인 의혹들이 제기된 상태 아니냐. 그런 의혹들이 해소된 후에 당 대표자에 출마하고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게 대한민국과 당에 좋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최준봉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이재명 당선인 입장에서는 기분이 가히 좋지 않을 거. 지금 당선된 지 몇 시간도 안 되는데 당내에서 쏟아져 나온 십자포화가 죄나 지금 책임져라, 반성해라, 여차하면 수사받아라, 뭐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게 과연 당에게 도움이 될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김수경 교수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할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은. 물론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재명 후보, 이재명 당선인이죠. 당선인도 반성해야 되겠죠. 본인도 책임이 있죠. 근데 총괄선대위원장 혼자 책임입니까, 그러면? 이 모든 선거의 결과가 총괄선대위원장 혼자 책임이냐고요. 저렇게 계파 싸움하고 저는 저게 민주당 내 계파 싸움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봐요.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지고 당 대표 선거에서 본인의 계파가 좀 더 많은 지분을 차지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총괄선대위원장도 분명히 비판받아 마땅해요. 그걸 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저렇게 내부 총질만 계속하고 있으면 민주당이 과연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박지원 위원장에 대한 공격도 그래요. 강성 지지층 박지원 위원장이 공격을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물론 그 비대위원회에서 잘못했죠.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다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고 가야 되고요. 그 안에서 개혁을 시작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함께 반성하고 함께 변화돼야 된다. 이런 모습으로 가야지. 저런 모습 보면 국민들이 더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저런 방식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하고 모든 책임을 더 씌워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고요. 모든 사람이 함께 반성해야 돼요. 네. 그 책임의 정도의 경중은 있을 수 있지만 네. 민주당 국회의원 모두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네. 그 책임에 대해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 보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요, 김수경 교수님. 한때는 원팀이었던 것으로 보였던 김동연 이제 지사죠. 이재명 당선을 향해서 김포공항 문제 또 꺼내들여서 이거 권력 다툼 벌써 시작된 거예요. 글쎄요, 선긋기를 좀 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김동연 후보가 사실 성남공항을 김포공항으로 뭐 이전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재명 후보는 갑자기 김포공항을 인천에다 합치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뭔가 지자체별로 굉장히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자체를 담당하고 있는 후보와 이런 방구에 어떤 상의도 없이 자기에게 유리한 공약을 내세운 것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김동연 후보가 자기도 김포공항 이전 이슈를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결국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불편함을 표시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라고 했냐면 이게 자기의 어떤 선거 유불리라기보다는 여러 단체장들이 같이 논의해야 될 문제인데 이재명 후보 혼자 그렇게 얘기한 것이 이제 불편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애둘러서 결국 당신 하나 이기려고 지금 나머지 지자체들 혹은 지방선거를 이렇게 망친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원래 처음에는 아시다시피 김동연 후보랑 이재명 당선인이죠. 두 당선인이 굉장히 사이가 좋았고 또 김동연 후보가 계속 명심은 나를 향해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이재명의 기본소득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승하겠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언제부턴가 선을 긋기 시작했어요. 그게 신호탄이 뭐였냐면은 그 법카, 소고기 법카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부터 뭔가 기류가 선긋기 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선거가 끝나고 민주당 내에 굉장히 그런 갈등들이 이제 폭발하게 될 텐데 이 상황에서 어쨌든 김동연 후보는 자기가 대선 후보급으로까지 성장하고 싶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와는 계속 나를 세우면서 각을 세우면서 선긋기를 하고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당선인이 아마 당내의 이런 분위기를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동안 이재명 당선인은 줄곧 책임론을 늘 꺼내왔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대위, 민주당, 당원, 지지자 여러분은 지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이 부족한 0.7%를 못 채워서 진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이 부족한 후보에게 있습니다. 복잡하면 큰 길로 가라. 오늘 저 이재명은 그 책임의 길에 새롭게 나섭니다, 여러분. 저의 모든 것을 던져서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반드시 이끌겠습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사람이 정치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는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민주당 참패에 대한 이재명 당선인이 책임을 지는 방법은 어떤 형태가 될까요? 제 생각에는 명분에 대한 건 이제 옳고 그름의 판단이니까 좀 차치해 두고 이재명 당선인의 스타일을 볼 때 전당대 출마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당선인 소감에서 혁신이라는 얘기를 또 했어요. 국회의원 당선자가 당의 혁신 얘기하는 거 굉장히 이례적인데 저는 그 말에 이미 내가 앞으로 당에 돌아가서 당의 혁신 더 잘하겠다라는 주장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로 현재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다른 정치인들을 봤을 때 좀 뭐라 그럴까요? 대적할 만한
지금 민심을 그렇게 확 끌어당길 만한 인물이 아직은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자칫하면은 개파 싸움으로 비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본인이 나서겠다라는 명분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앞으로의 또 행보 지켜볼게요. 이제 당권 투쟁이 또 벌써부터 치열해질지 보겠습니다. 민주당요.